그러면 리본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착한 애 컴플렉스 때문에 인간관계 힘들어요. 거절도 싫은 소리도 못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저는 냉정하고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따뜻하고 다정한 온기를 원했는데 자라서 남자를 만날 때마다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걸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네요. 물론 이게 뒤에 게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냉정하고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은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그냥 그런 딱 기본적으로 그냥 따뜻하고 다정함을 가진 그게 기본 장착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좀 이런 표현을 좀 어색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냥 좋은 거다라고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약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바로 되진 않더라고. 근데 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결국은 지금 저 두 문장이 매력을 못 느껴요. 그렇죠. 매력을 못 느낀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게 지금 그 포인트거든요. 내가 부모로 받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겠다. 아까 말한 예시에 냉정하고 엄격한. 그래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어쨌건 냉정하고 엄격한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의 칭찬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되게 아껴두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결과를 뽑아내야 돼.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착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이제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그래도 갈증은 생기지만 그래도 계속 내가 따뜻한 온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거절을 했을 때 내가 물론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실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절을 해서도 안 되고 항상 이걸 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실은 이거는 결국 필요한 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이건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이 필요한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은 제가 이 만든 강의들이 실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동 공격이 일어나요. 내가 이 사람한테 거절도 못하고 싫은 소리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거절도 못하고 싫은 소리도 못하면 거절을 못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뭐가 쌓여. 그럼 이게 어디론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뭔가 불평불만 아니면 저 사람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괴롭히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되게 막 이렇게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렇게 회의감으로만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 회의감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심한 건 아니어도 약간 사소하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고 상대는 또 그런 것 때문에 얘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네 이러면서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문제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문제가 수동 공격이야.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돼. 이건 내 생각이지 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거절을 해야 되는 일을 거절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착한 애 컴플렉스가 가지는 문제는 나도 적어가면서 해야지. 이게 수동 공격이랑 우선순위가 없어져요. 아까 첫 번째는 실은 자부심의 상실까지는 아니고 상실로 적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없으면 내가 해야 될 거 진짜 나에게 중요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믿고 뒤에서 지지해주는 그런 안정적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또 헌신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건강한 건데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냉정하고 엄격하게 어떤 거를 막 지시하거나 이렇게 막 억압을 하면 그것부터 해버려요. 그러면 나와 원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중요한 일을 함께 하던 그 신뢰가 쌓였던 그 사람은 실망하지. 뭐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됐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들로 떠나. 그럼 내 주변에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남아요? 엄격한 사람들밖에 안 남아. 억압하는 사람들이 남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자부심의 상실은 일단 과정을 즐기는 법을 깨닫는다지. 이게 이걸 모르겠으면 결과를 내요. 결과를 내는데 결과를 낸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끝까지 마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마친 일이 나만의 즐거움으로 끝나서는 안 돼.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게 좋아. 평가까지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아. 근데 그게 좀 어렵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과정을 즐기는 거야. 안 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것도 지금 결과를 내는 거지. 이건 어쨌든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동 공격은 거절을 잘해야 돼. 거절을 할 때 해야 돼요. 거절을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이게 점점 쌓이면서 내가 수동 공격을 하게 돼.
그러니까 수동 공격을 당하니까 극혐이던데라고 ABC님 말하지만, 그러니까 극혐까지 아닌 되게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수동 공격을 하는 것들이 있어. 그냥 살짝 삐져서 표정이 안 좋은 것도 실은 일종의 수동 공격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귀여운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 공격이 어떻게 보면 직접 공격보단 나을 수도 있으니까. 뒤통수 치는 거랑은 약간 다르죠. 뒤통수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뒤에서 침 뱉는 건 그런 수동 공격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내가 중요한 인물의 부탁을 잘 기억을 해두든. 수동 공격이 명확히 느껴질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수동 공격 진짜 매일 당하면 우울해지지. 그래서 그거를 좀 대놓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수동 공격을 하는지를 알면 되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동 공격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처음에는 몰라도 이렇게 몇 번 대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부분에서 삐졌겠구나,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마음이 상했겠구나. 그 부분을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지. 그러니까 수동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동 공격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동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렇게 해소를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일 수 있죠. 내 부탁을 이 사람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리보님이 더 글 써주시니까 한번 더 붙여봅시다. 제가 우연한 기회로 직장에서 저만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게 되면서 공급은 저 하나인데 수요가 많아졌어요. 스케줄이든 우선순위든 제가 정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아니다 싶을 때 웃으면서 얘기도 하게 되고 거절하더라도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저만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부심이 생겨서인가 싶기도 하고. 자부심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자부심을 잘 유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거는 어쨌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는 그 일을 결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우선순위를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충족된 결과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은 뭐 스스로 찾은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환경적으로 좋은 답을 갖춰지게 됐네요.